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암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기대감에 의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용종, 폴립이라고 불리는 이 암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암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폴립도 지급해주는 신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양성종양도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출시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양성종양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암보험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병원에서 규정하는 암과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암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모두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암은 악성종양에 한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암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분화에서 시작한 사람의 모든 부위는 무산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을 쪼개고 또 쪼개면은 이런 세포들로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세포는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발전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게 끊임없이 분화하고 사멸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이렇게 분화를 하면서 기능을 다한 세포는 결국은 사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사멸한 세포와 새로운 세포의 양을 비교했을 때 새로운 세포가 양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불필요한 여분의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신체 기관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볼록하게 혹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종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양에는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양성종양은 성장이 멈추는 휴지기가 존재하고요. 다른 부위로 침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악성종양은 인접조직으로 침범을 하게 되고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새롭고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이 덩어리, 특히 이 악성종양이 매우 인체에 위험합니다. 특히 이 양성종양은 피막이 존재해서 이 세포의 주변의 막 때문에 주위 조직으로 침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막이. 하지만 이 악성종양에는 피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조직으로 침윤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면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양성종양은 인체에 거의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후 또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악성종양은 인체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른 부위로 전이가 흔하게 일어나고요.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상당히 나쁜 암이죠.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는 이 양성종양이 아닌 이 악성종양, 결국 인체에 가장 해가 큰 이 악성종양을 바로 보험의 암으로 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을 해주고요. 상품에 따라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존재하긴 합니다. 90일 동안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거나 1년 미만에는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해주는 등 약간 상이하니까 자세한 거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사에서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일반암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거나 일반암 가입금액의 10에서 20% 소액만 지급해주는 암이 있습니다. 악성종양이긴 하나 치료비가 매우 적게 들고 치료기간이 적은 암들을 말하는데요. 크게 4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암이 바로 경계성 종양입니다. 이 경계성 종양은 양성과 악성 사이의 종양으로서 양성으로 갈지 악성으로 갈지 어느 상태인지 모르는 그런 경계에 있다라는 암에 해당되고요. 이 경우에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해당 유사암 진단비나 혹은 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소액 금액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암이 바로 제자리암 혹은 상피내암이라고 불리는 암입니다. 이 암은 상피세포 내에 국한된 암인데요. 뿌리가 내리지 않은 영기의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다른 장기로 침윤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리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은 바로 기타 피부암인데요. 이 피부암의 경우는 통증이 없어서 점으로 오인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표피세포에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인체의 가장 외부에 있다 보니까 치료 역시 간단한 시술로 끝납니다. 이 표피세포만 살짝 떼어내면은 해당 암이 제거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제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인데요. 이 갑상선암은 2007년 4월 이후부터 소외감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과잉진료가 성행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소외감으로 규정되면서 유사암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갑상선암이 전이가 되어서 뼈나 폐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보험사에서는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갑상선암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만약에 전이가 돼서 폐암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폐암이기 때문에 일반한 진단금이 나와야 하지만 원발암 기준이다 보니까 갑상선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소외감을 보험사에서는 지급해 주려고 하죠. 결국 이런 다양한 논쟁과 때문에 2011년 4월에 원발암 기준분류 특약 약관을 변경하면서 더욱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는데요. 결국 2011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모든 암보험은 원발암 기준이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시작한 전이암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7월에 M화재 보험사에서 이 갑상선암 전이암도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통합보험과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암보험의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재진단암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재진단암 담보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은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전립선암에서 전이된 암들은 보장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갑상선암 전이암 진단비 담보를 탑재해야지만 보장이 가능한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금은 암의 보험금은 다른데요. 일반암, 악성종양이라고 불리는 일반암은 가입 금액을 100%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사암의 경우는 이 일반암에서 지급해주지 않거나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 소액만 지급해주죠. 그래서 따로 유사암 담보를 가입을 해서 보장을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하지만 양성종양이라는 경우는 어떨까요? 지급해주지도 않고 그동안 해당 보장을 해주는 상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성종양도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2019년 9월부터 출시가 되었는데요. K손해보험사의 디귿종합보험과 이응암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사의 I암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제는 대장 용종도, 위 용종도, 자궁 근종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혜택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개 회사의 상품의 담보들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 전조 증상도 보장해주는 암보험을 비교해 보면은 K손해보험 경우 4개의 담보로 이루어집니다. 대장 양성용종 및 폴립 진단비는 연일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위 12지장 양성종양의 폴립 진단비도 연일에 1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진단비 모두 1년 미만 시에는 50%만 지급해준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5대 기관 양성종양, 여기서 말하는 5대 기관은 간, 담관, 췌장, 갑상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련된 폴립 수술비 또한 연일에 5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결국 이 3개 담보 모두 연일에 보상이 되다 보니까 매년 발견할 때마다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폴립 수술비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호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걸쳐 급여 항목이 발생한 수술에 해당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기는 항진증 치료비 동안 최초 1회만 10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요. D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총 3개의 담보로 구성이 됩니다. 위, 시위지장, 대장, 양성신생물 진단비가 연일에 최대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정 5대 기관 양성신생물 수술비 또한 연일에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비의 경우는 최초 1회 안으로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3개 담보 모두 1년 미만에 15세 이상의 경우 50%만 지급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진단비
위 12지장 대장 양성신생물 폴립 같은 경우는 좀 D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가입 금액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5대 기간 양성종양 폴립 수술비의 경우는 이제 K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가입 금액이 유리하고 또 감액기간도 이런 부분들이 K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꼭 상담 받으셔서 어떤 것이 더욱더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보험료가 뭐가 더 내 나이에서 합리적일지 잘 상담받아 보셔서 꼭 이런 암 전조 증상 등도 보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암 전 단계부터 암 발병 이후까지 여러분들 꼭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병원에서 말하는 그 모든 암에 대해서 좋은 보장을 꼭 평생 동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